내적입니다. 내적이요. 내죠. 자, 내적이요. 자, 벡터의 곱셈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상한 게 벡터라는 건요, 방향과 지금 크기가 같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요.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손쉽게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곱셈이라는 건요, 약간 종류가 좀 두 가지로 연산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곱셈에 대한 내용은요,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구멍을 뚫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요, 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우리가 A랑 B의 내적이라고 배우고요.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요. 영어로는 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얘가 지금 뭐처럼 보입니까? 점처럼 보이죠? 큰 점이죠? 점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다. 그래서 다트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또는 내적이라는 그 내자를 써갖고요. 이너 프로덕트. 그 내적을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같이 부릅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외국에서 그럼요. 네,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곱셈인데 거의 크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외적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외적의 바깥 외자를 써갖고 우리가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T가 두 개 들어가냐 하나 들어가냐? 아우터. 하나요? 아우터 프로덕트. 아우터 스페이스. 그래요. 고마워요. 아우터 프로덕트. 근데 얘랑 얘가요, 어떻게 그러면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 내적과 외적을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에 대한 표기법의 정의는 알았는데 이걸 계산할 때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해요? 라고 물어보면요, 얘는요, 자 봐봐,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요. 해놓고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요 세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요.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요. 선생님, 얘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벡터 두 개가 지금 내가 화살표를 지금 여기 봐요. 여기 봐. 지금 세 개. 이야! 여기 봐요! 일어나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야, 이거는 그러면은 세타가 뭘까요? 내적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얘를 세타라고 정의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세타를 뭘로 정의해야 되겠어요? 이게 세타일까요? 큰일 나요. 이러면요, 얘는 이루고 있는 세타가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벡터의 시점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요, 시점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이루고 있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걸 세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왜요? 코사인이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이걸 세타라고 뒀을 때랑 이걸 세타라고 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응? 얘를 세타로 뒀을 때랑 얘를 세타로 뒀을 때 구분을 지어야지. 코사인은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부호가 이럴 때는 음수니까 음수로 나와요. 그냥 둔각이니까. 이때는 예각이니까 양수로 나오죠. 선생님, 그러면은 내적 값은 음수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양수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걸 정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리고 세타를 얘기할 때, 선생님, 저는 세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럼 이렇게 하면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화시키면은 이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난 이거를 세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내적에서 말하는 이 각도라는 개념은요 보통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가정해 놓습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넘어가는 거를 세타라고 두지 않아요. 정의를 할 때요. 물론 계산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는 요 각도 내에서만 이루고 있는 각도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예? 어려워요? 아직 그 정의만 한 거야. 이거는 정의만 한 거예요. 정의만. 그러면은 이 외적은 뭘까요? 뭐예요? 이거를 왜 여기다 이렇게 썼죠? 외적은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할까요? 크로스 아우터. 이건 교육 과정에서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같이 알아주세요. 왜냐면은 니네가 뭘 배우니까? 볼리밈이라는 개념을 배우니까요. 왜 콜스 크로스. 이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야, 내적을 코사인으로 써놨으니까 외적은 뭐가 될까요? 사인이에요. 외적은요.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똑같아.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여기까지 똑같이,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거든요. 야, 이거 벡터끼리 내적했더니 여기 결과값이 무슨 값으로 나옵니까? 결과값이 뭘로 나와요? 벡터로 나와요? 스칼라량으로 나와요? 예? 이게 벡터량이에요? 봐봐요. 크기. 크기끼리만 곱했으니까 벡터끼리 연산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앞전에서 벡터끼리 합을 하거나 철을 하거나 뭐 곱하는 거는 다 벡터의 성질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지만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끼리 연산을 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와요? 갑자기 스칼라량이 나오지. 단순히 크기만 궁금한 건데 근데 음수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수 어차피 크기잖아요. 크기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수라는 건요 그냥 두 벡터가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는 정보예요. 그러면 방향이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n벡터. n벡터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녀석의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n벡터는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죠. 크기가 1인 뭔가 벡터가 있어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방향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디렉션 벡터. 이따가 방향 벡터를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여기에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시점을 뭐 원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자 내가 요거를 이렇게 쓰죠. X랑 Y라고 떴을 때 자 요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한다면요. 방향 벡터는 뭐냐면요. 보통 쓸 때 영어로 U 벡터라고 써요. 이렇게 U 벡터. U 벡터요. 유닛이란 뜻이야. 유닛. 어떤 단위가 되는 벡터가 된다. 그 유닛 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방금 또는 디렉션 벡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벡터를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기존에 있던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녀석을 다시 크기로 나눕니다. 원래 있던 벡터 크기로 다시 나눈 벡터로 정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U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1이 되겠죠. 맞아요? 방향 벡터는 무조건 크기가 다 1이에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그럼 이 방향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 봐봐. 얘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라는 성분과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y라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럼 봐봐. 샵. x방향이 이루고 있는 요각도를 알파, y방향이 이루고 있는 요각도를 베타. 알파랑 베타는 항상 무슨 관계? 90도 관계. 얘를 우리가 뭐라고 좀 돼 있어요? 코사인 알파. 얘를 코사인 베타라고 쓰면 되지. 선생님 사인 베타라고 쓰고 싶은데 방향 베타는요 표기법을 다 코사인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인 베타라고, 사인 알파라고 안 쓰고요 코사인 베타라고 써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써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가 뭐가 됩니까?
얘가 1이 되게 되어 있죠.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요. 이걸 방향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가 선생님 왜 이걸 U라고 안 쓰고 N이라고 썼어요? 이 N은 무슨 약자냐면요. 노말의 약자야. 노말. 노말이 뜻이 무슨 뜻이 있죠? 평범한 그런 뜻 말고요. 예, 정규 분포할 때 또는 노말이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뜻도 있지만 노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도 있냐면 수직, 직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통 영어로 너네 법선이라는 말 들었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법선 벡터. 선생님, 법선 벡터가 뭔데요 도대체요?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벡터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죠. 잘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A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B 벡터가 있는 거야. 외적은 정의가 이거예요.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은 자, 가장 먼저 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거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자, 오른손을 딱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A 벡터랑 B 벡터를 A를 기준으로 B를 이렇게 감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의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 A랑 B를 이렇게 오른손 방향으로 딱 감싸게 되면은 A랑 B를 포함하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A랑 B가 숑 뚫고 나가는 이쪽 방향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너네 자기장 얘기할 때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뚫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 표기법 배운 적 있죠? 전자기장 할 때요. 그쵸?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 슉 감아갖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슉. 그게 지금 이거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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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뭔지 알아요? 축이 돌죠? 회전이요. 이게 R 크로스 F예요. 쉽게 말하면요. 토크를 계산할 때 너네가 드라이버를 돌려요?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 나사가 돌아가지. 근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왜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반대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헛돌고 있는 거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림힘을 정의할 때 외적이라는 개념을 갖다 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돌면서 회전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드라이버로 탁탁탁탁탁 돌려갖고 이렇게 돌려서 드릴이 이쪽 방향으로 해야 뚫고 들어가는 힘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토크라는 회전력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시 반대로 돌린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벡터는요. B 크로스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얘랑 무슨 관계겠어요? 이거는 얘랑 이제 이거겠지. B를 먼저 썼으니까 B를 기준으로 A를 이렇게 감은 거니까 얘는 뚫고 나가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요. A랑 B의 원래 외적에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마이너스 1배가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끼리 연산했더니 똑같이 뭘로 나와요? 벡터끼리 곱했더니 얘는 여전히 벡터로 나오지. 벡터끼리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스칼라란 게 나오지. 근데 그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데요? 야 외적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녀석의 크기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이 녀석 크기가 뭐야? 이 녀석 크기가 뭡니까? A 벡터, B 벡터,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세터가 있고요. 두 개를 번으로 하는 평행사변. 맞아요. 이거지. 이게 비사인 세타잖아.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 이 크기의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이 크기만큼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의 힘이 이 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너네 이거를 짧게 하냐 길게 하는 거냐에 따라 갖고 힘의 크기가 바뀌잖아요. 힘을 더 넓게 할 거냐 아니면은 길이를 더 많이 할 거냐. 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이 돌리는 이 반경을 더 넓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지렛대의 원리잖아. 더 무거운 물체를 힘을 조금만 주더라도 내가 자 여기에 이렇게 지렛대가 있을 때 물건이 존나 강식이 엉덩이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요만큼 자 봐봐 염석종이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야 하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영석형이 나는 물리를 배운 사람이야. 새끼손가락, 내 손가락 힘으로 강신경근을 들어주지.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갑자기 졸라 커지면서 어떻게 돼? 그 돌리는 때문에 얘가 팍 하고 올라가면서 엉덩이가 팍 하고 올라가겠지. 일부 선지. 크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렛대가 이쪽 방향으로 있고 내가 힘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거는 R 크로스 F라는 뜻이니까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지. R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싸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님이 이렇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요. 그게 토크야. 쉽게 말하면은. 뭔지 알겠어요? 그래. 그 외적은 그냥 느낌만 알아두세요. 어차피 나중에 대학교 가셨을 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물리할 때 돌림임, 회전 물리량 때문에 대략의 개념은 그래서 돌림. 너네 그래서 문제 보면은 물리 수업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A랑 B의 벡터의 외적을 이렇게 R 크로스 F가 됩니다. 그걸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R과 F의 크기와 녀석의 사인 값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넓이가 나와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내적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이요? 내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야. 선생님, 외적은 그러면은 벡터를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요.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내적은 이거를 바꿔도 어때요? 어차피 크기만 곱한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지 이거는. 그래서 얘는 순서 상관없이 B 벡터, A 벡터를 내적을 한 게요. 결과적으로 이 세타도 안 바뀌는 거고 크기도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기의 순서의 곱이 바뀐다라고 해서 다른 물리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적으로 내적은 그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잘 봐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지? 의미하는 게 뭐야?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프로젝션. 그 B랑 수식인 거죠. 프로젝션. 정사형이지. 네, 그럼. B 벡터에 있는 방향에 요만큼의 유향 성분만 곱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 물리에서 알파요. 그래서 너네 물리에서 1을 계산을 할 때는 F라는 수와 내가 움직이는 실제 그 방향의 벡터량의 그 변이에 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네 이거 계산하잖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을 내가 수평 방향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F를 실제 요만큼 이루고 있는 세타 값에다가 X축 방향이 이루고 있는 R자인 F 코사인 세타만 곱해서 F 코사인 세타의 X가 됩니다 라고 해갖고 FX 코사인 세타라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B는 왜 곱하는 거예요? 어디요? B를 왜 더하잖아. 내적이 정의예요 이거는요. 그냥 정의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었다면요 이게 수직이었다고 해봐요. 이게 수직이었다고 해봐요. 이게 만약에 수직을 이루고 있어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룹니다. 예,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A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요거랑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B의 제곱이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도 되지 않아요?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수선으로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얘도 그러면 수직이지.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봐.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냥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쓰면 돼요? B 제곱. B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몇 도? 0도지? 1이잖아. 코사인 0, 0.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봐봐. 이 녀석의 제곱은요.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네. 알고는 뭐예요 이게? 소금식이 여기서 1도가 되는 거지. 이거 하지 말고 수직이고 수직 나왔으면 요거의 길이의 제곱이 짧은 거 곱하기 긴 거가 됩니다. 그게 내적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별거 없지? 그치? 근데 이건 정의식이니까 니네가 외워야 되고요.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런 기초적인 성질을 알았으니 이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문제에서 어떻게 운용되는데요? 그 사례들을 봐야 되겠죠? 좀 잘 봐봐. 자, 계속한다. 잠깐만 끊었다가.